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김담당이라고 합니다. 방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보관해 주셨던 기체를 다시 꺼내 방제 드론을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기체를 사용하다 보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종기 켜고 끄는 법, 입재에서 약재로 바꾸시는 법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방제 시즌을 앞두고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관리 팁과 고객센터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FAQ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드론은 무거운 약재를 다루는 기체이기 때문에 비행 중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그걸로 인해 장시간 사용 시 나사가 느슨해지거나 나사가 풀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은 비행 전 점검을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하실 수 있는 중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설명해서 파낙스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비행하실 수 있게 관리 팁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원심 노즐 하단부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는데요. 비행 중에 진동으로 인해 나사가 조금씩 느슨해지면은 방향이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약재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뿌리시려면 이렇게 유격이 별로 없게끔 잘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 납품 때 드리는 공구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꼭 조여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원심 노즐 마운트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양쪽에 여기 변속기 쪽 여기랑 공간이 좀 있는지를 일단 우선 먼저 봐주셔야 되고요.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게 되면은 변속기 쪽 부분이랑 맞닿아서 제대로 장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빠져 있으면 이렇게 비행 도중에 진동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면 약재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나사 보시면 여기 두 군데를 살짝 풀어주시면은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맞닿지 않게 지금처럼 살짝 공간을 두고 위치를 맞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mm 저희가 이제 납품 때 드리는 공구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좀 이제 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정확하게 잘 꽉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를 핸들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고 천천히 돌리시다 보면 안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돌려주시면 비행 중에 흔들릴 일 없고 살짝 힘만 주시면 바로 빠지고 장착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를 꽉 조여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관리 팁은 안테나인데요. 비행 중에 조금 진동으로 인해도 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될 경우에는 조종기와의 수신율이 안 좋아지면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요. 점검해 주실 때는 얘만 돌리면은 제대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검정색 부분을 잡고 돌려 주신 다음에 이제 고정이 잘 됐는지 한번 흔들어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비행을 뒤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주시는 게 수신율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설명드릴 관리 팁은 이제 약재 통과 호스 청소법인데요. 이제 약재를 만약에 장시간 뿌리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 호스와 펌프, 약재 통에 약재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호스에도 고착이 될 거고 펌프에도 이물질 같은 게 껴있기 때문에 약재를 분사하실 때 끊기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재를 다 쓰시고 나면은 물 20리터 가득 한번 넣어가지고 비행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펌프키만 켜서 깨끗한 물로 그 약재에 남은 찌꺼기들을 다 빼낼 수 있게, 그러면 여기 호스, 펌프, 약재 통까지 청소가 되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드론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려면 한 번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관리 팁은 이제 프로펠러 교체 방법. 저희가 기체를 오랜만에 꺼냈기 때문에 프롭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깨져 있거나 부셔져서 파손이 됐다,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프롭 때문에 저희한테 기체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방제를 빨리 하셔야 되니까 프로펠러 정도는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눠드리는 공구 세트로 간단하게 이제 나사만 풀고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 프로펠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저희가 드리는 공구 세트로
여기 4개의 나사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먼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나사 4개를 이제 다 풀어주시면은 프로펠러 이렇게 바로 탈착이 됩니다. 프로펠러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잘 해서 보내드리는데, 봉투 뜯으신 다음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에 나사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도 이거 4개 같이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를 교체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방향을 잘 봐주셔야 돼요. 방향을 잘못 꽂았을 때는 기체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방향은 잘 보고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 같은 경우는 CW, CCW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모터 보시면은 모터에도 이제 CW라고 적혀 있고, CCW면 또 이쪽에 CCW라고 적혀 있는데요. 프로배도 여기 위쪽 보시면은 여기에 CW, CCW 적혀 있으니까 모터랑 잘 확인해서 방향 잘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장착하실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구멍에 잘 맞춰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이제 다 장착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유격도 이제 한번 봐주시고, 프로펠러 이것도 혹시나 배송 중에 깨졌을 수도 있으니까 장착하고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 팁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다시피 고객님들이 이제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조종기 켜고 끄는 법, 이제 입재에서 약재로 바꾸는 법, 그리고 카메라가 간혹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안 나왔을 때 이제 대처법, 핫스팟 연결 후에 이제 RTK 사용법까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종기 켜고 끄는 법,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종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가운데 한번 누르고 꾹 눌러주시면은 소리가 나면서 이제 조종기가 켜지게 됩니다. 네, 조종기가 켜지게 되면은 이렇게 바탕화면 이렇게 나오고요. 조종기 끄는 방법을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 이제 종료 버튼이 있는데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조종기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희가 조종기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충전기가 이렇게 머리랑 C타입 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C타입 충전기 포트에다가 꽂아주시면은 빨간색 불이 나오면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가 안 나올 때, 지금 저희 거는 지금 카메라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카메라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앱을 종료해 주시고 스크롤 내리시다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있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이더넷이라고 있는데, 꺼져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고 켜져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을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은 카메라가 이제 나오게 되실 거고, 혹시나 그래도 카메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시적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한번 뽑았다가 다시 껴주시면은 카메라가 정상 작동. RTK 설정 방법인데요. RTK는 저희가 납품 때 이미 엔트리 값 그런 것들은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핫스팟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핫스팟 연결하시는 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이제 갤럭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위에 스크롤 내리신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꾹 눌러주시면은 네트워크 이름이랑 비밀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로 돌아와서 조종기 와이파이 켜주시고, 이 네트워크 이름이랑 지금 요거 네트워크 이름이 동일한지 보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비밀번호 똑같이 여기 나오니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핫스팟이랑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들어가신 다음에 톱니바퀴 설정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여기 조종기 설정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엔트리 클릭하시면 이미 납품 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연결됨 나오면서 위성 개수도 이제 초록 색깔로 한 40 몇 개가 잡히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약재에서 입재로 교환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앱 보시면은 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내리다 보면 드론 유형이라고 있어요. 드론 유형에서 여기 D 입재기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뽑는 이유는 저희가 입재기를 이제 이 선이랑 연결을 할 때 배터리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쇼트가 나서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터리를 뽑아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약재통 분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재통 분리하는 방법은 여기 휘팅이 두 개 있는데 임펠러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밑에 휘팅 제거하신 다음에 약재통을 좌우로 흔들면서 약재통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펠러를 먼저 바닥에 놔주실 건데요. 임펠러 선이 앞에 여기 기체에 있는 선이랑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먼저 바닥에 놔주시고요. 이 옆에 통도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이 경사에 맞춰서 입재통을 장착해 주시고, 얘도 이제 들어갈 때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면서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펠러를 여기 나사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잠깐 기체를 올려놨습니다.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임펠러도 이렇게 나사가 3개 있는데 여기 똑같이 3군데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임펠러를 들어서 구멍에 맞춰 준 다음에 나사를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체결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빠지는 게 없으면 그때 이제 선재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재 연결하실 때도 구멍 잘 맞춰서 장착해 주시고 이거 돌려서 꽉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배터리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약재에서 입재통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완료가 됐고요. 다시 입재에서 약재로 바꾸시게 될 때는 아까처럼 설정 들어가서 드론 유형 있는데 그걸로 바꿔주시고 배터리 뽑아 주신 다음에 이제 선재도 제거하고 나사 제거하고 해주시고 이제 약재통을 다시 넣고 피팅만 잘 껴주시면은 다시 약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관리 팁과 자주 들어오는 문의 사항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심 노즐을 일반 노즐로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충전기 사용법처럼 여러분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더 쉽게 영상을 만들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파낙스 20T와 함께 이번 방제 시즌도 안전하고 손쉬운 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어느 기업도 이런 서비스는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업에 집중하십시오.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고 드론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헬셀이 책임집니다. 기체를 비행하시면서 조작하다 실수로 인해 떨어지잖아요. 뭐 애가 타죠 사실은. 오늘 당장 뭐 유일한 서비스, 다른 기체는 없습니다. 그 서비스를 함께 누려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셀의 장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하고 농민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농민분들 여러분, 방제 작업하면서 걱정이 뭐죠? 조작을 하셔다가 불의의 사고로 내가 뭐 떨어뜨리려고 떨어집니까? 조작하다 실수로 인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수리하자니 하루 이틀 기다려, 심지어는 일주일, 이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뭐 애가 타죠 사실은. 농작물 막 병이 들라 그러고 오늘 당장 뭐 약을 쳐야 돼. 이거 어떡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드론 닥터라는 이름으로 보험 상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파낙스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부가 상품으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저희가 리퍼기체로 교환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작업을 이어가실 수 있겠죠. 기다릴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겁니다. 만약에 무사고, 사고가 없으셨다 하면은 또 1년에 한해서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저희가 상품을 제작을 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년 반 이상을 소요가 됐고요. 이 보험은 저희 단독 상품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큰 보험사와 제휴한 상품이고요.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나도 기체 화선보험에 부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지불하시고 1년간 보장을 받으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나는 빨리 서비스 절차가 일어납니다. 단 기체를 구매하실 때 일에 한해서 구매가 되시고요. 죄송한 말씀은 기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상품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험사와 긴밀한 협의가 있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체를 비행하시면서 뭐 주의를 한다 그래도 실수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냥 파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 좀 고쳐주세요. 언제 됩니까? 매 이렇게 발만 동동 구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체 구매하실 때 추가금 조금만 더 해서 배터리 하나 더 덜 사지 뭐 보호받고 한번 마음 편하게 날려보자 이렇게 하신다면은 결정이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쫙 이렇게 기체 많죠? 다 이게 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늘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헬스이란 기업은 지금 19년 차, 내년 20년 차입니다. 늘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기업도 이런 서비스는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정말 보험사랑 열심히 싸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파낙스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서비스, 다른 기체는 없습니다. 그 서비스를 함께 누려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농업에 집중하십시오.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고 드론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헬셀이 책임집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688-534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낙스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30대, 40대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작고 가볍고 튼튼하고 안전한 드론은 선호를 합니다. 자세 모드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뭐 S사, D사, E사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 파낙스 드론을 운영해 본 결과 제가 지금까지 날려본 교육용 드론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1인 방지사님들 가볍고 튼튼하고 안정성이 있는 드론은 헬셀 파낙스 20T라고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이담당입니다. 오늘은 저희 포천에 왔는데 드론 교육이나 방제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이나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방제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빅토리 드론 대표님 한번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포천에서 드론 교육센터와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빅토리 드론 대표 김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드론 항공방제는 매년 항공방제단을 운영해서 전국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론 정비, 조립, 제작을 해서 납품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혹시 저희 파낙스 207 RTK 모델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헬셀 파낙스 20T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좀 표현을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는 저희 경기 포천시는 농업도시입니다. 지금 30대, 40대 가업승계를 받으셔서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농번기 시즌에만 드론을 운용하기 때문에 작고 가볍고 튼튼하고 안전한 드론은 선호를 합니다. 뭐 다양한 드론이 있겠지만 저희 그런 지역에는 소규모 토지, 즉 말해서 뭐 다랭이
뭐 수도작 바짝물이 많아서 네. 1인 방제사가 운용하기에는 제일 좋은 드론이 헬셀 파낙스 T2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헬셀 그 드론 닥터 서비스를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방제를 하시는 분들도 추락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고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 자가 방제, 개인 소유를 갖고 있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농번기에만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적게 방제를 하실 텐데 네. 그분은 얼마만큼 그런 추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까요? 농사는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드론으로 뭐 약을 뿌리고 나서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수리 기간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나가는데 헬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 닥터 서비스는 사고가 나는 즉시 리퍼 드론으로 바로 교체해줘서 네. 농민분들이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포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소규모로 밭작물 수조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드론이 아닌가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격증 교육 말고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방제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네네.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민분들께 특별하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건 무엇이 있냐면 드론 교육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항공방제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몰부터 일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안전교육, 드론의 또 사용 방법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농민분들께서 뭐 이런 프로펠러나 모터 그리고 기자재 굉장히 단순한 교체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유지보수 AS도 해드리는 업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께서 저희 네. 기체 한번 직접 비행해 보시고 소감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안전 비행하세요. 용량 82, 속도 0, 고도 0. 용량 82. 그동안 뭐 드론 많이 사용해 보셨던데 네. 느껴지신 차이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뭐 S사, D사, E사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 파낙스 드론을 운영해 본 결과 이 파낙스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네. 고도에 대한 그런 폭이 작고 지금도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 모드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조작까지 고도도 맞춰야 되고 위치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고정된 드론이 있다라면 저희 뭐 드론 교육도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날려본 교육용 드론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헬셀이라고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가벼움인 건 뭐 네.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기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 포함해도 자체 중량 24.8kg로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무게도 중요하지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그래서 파낙스 기체를 개발하기 전까지 뭐 네. 스피드, 이런 걸 되게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결과가 이제 가장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드론을 판매하기보다는 네. 유지보수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유지보수까지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케어가 되는 게 저희 업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체가 만약에 운영 중에 사고 아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기체 FC가 망가질 수도 있고 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적시에 그때그때 케어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교육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파낙스 20T 드론도 좋지만 이 헬셀이라는 드론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뭐 훌륭한 드론 회사도 있지만 네. 제가 현재로서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드론 업체는 헬셀이 아닌가. 괜히 뭐 제가 무엇을 바라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자, 자세 모드 비행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작이 된다는 게, 유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랍습니다.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바람 부는데도 고도가 위아래 폭 높낮이가 없는 건 굉장히 교육생들한테 특혜거든요. 네.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된다는 부분에서도 또 놀랐습니다. 네. 용량 51, 속도 0.1. 오늘 포천 와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국에 계신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계시는 1인 방제사 분들의 고충으로, 드론이 작고 가볍고 튼튼하고 안정성이 있는 드론은 헬셀 파낙스 20T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1인 방제사님들 드론 들고 다니시느라 힘드셨죠? 이렇게 작고 좋은 드론을 선택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견고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시고 파낙스 20T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빅토리 드론은 포천시에서 드론 교육 산업을 하고 있으며 포천시를 대표하는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봉사하며 업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드론 방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실 때 원명 드론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시는 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제요. 이 하루 종일 약통을 메고 걷고 땀에 젖고,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드론이 이제는 편하다는 걸 넘어서 시간, 체력, 안전을 지켜주는 정말 필수 도구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수많은 드론 중에 도대체 어떤 드론이 가장 나한테 맞지? 파낙스 20T RTK라는 모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한 팩으로 2번의 비행이 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셀의 장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농민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농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실 때 예전처럼 방제를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제요. 이제는 전부 여기 있는 이런 원명 드론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시는 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방제를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고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모델이 파낙스 20T RTK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정말 전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입증받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예전에 이 하루 종일 약통을 메고 걷고 땀에 젖고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드론이 이제는 편하다는 걸 넘어서 시간, 체력, 안전을 지켜주는 정말 필수 도구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많은 드론 중에 도대체 어떤 드론이 가장 나한테 맞지? 제품 설명, 기존의 문제점, 서비스, 이런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보셔야겠죠. 여기 있는 파낙스 20T는 농민분들에게 최적화된, 전체 중량이 25kg 이하, 정말 손쉽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농지 환경에 특화된 그런 드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와류 현상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최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한 팩으로 2번의 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40리터 드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날리다 보면은 기체다 보니까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이걸 수리를 하지? 빠르게 좀 수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헬셀이 정말 탁월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AS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농업에 특화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사실은 외형으로 봤을 때는 좀 야금해 보이다 보니까 약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비행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 경량하면서 이런 어떤 소재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배터리는 HV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배터리보다는 파워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강한 부분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저희 헬스만의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 저희는 보험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 닥터라는 보험을 통해서 기체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즉시 소정의 자부담을 부담하시면은 바로 그냥 기체를 교환해서 즉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론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의 가격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품질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적인 부가적인 요소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서비스를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RTK 이 부분이 있는데 RTK를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력하게 RTK를 넣어서 비행을 하십시오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GPS 개념의 센서들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밀한 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 봐서도 크게 무리가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나 정밀한 비행을 위해서는 파낙스 20T RTK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체는 헬셀 이 기업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손댈 데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비행성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편안한 활용을 위해서 항상 저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기능을 보강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드론 자체로 그리고 사용되는 배터리 이 자체로서는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많은 어떤 판매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이런 기체들 많이 빠졌죠. 지금 보면은 이미 이렇게 판매가 막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문량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차량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이 좋은 제품 정말 좋으신 고객분들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20m 국민 방제 드론 파낙스 20T RTK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 나은 성능, 완벽한 비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낙스 20T RTK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여기 1688-5343 이렇게 되나? 아니면 6인가? 1688-5343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이 담당입니다. 오늘은 파낙스 20T RTK 기체 기본적인 운용 매뉴얼 설명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단은 최초로 기체 펴는 법부터 설명드리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체 측면을 보시면 높은 암대와 낮은 암대가 있습니다. 그대로 펴게 되면 밑에 있는 원심 노즐에 기체가 걸려서 안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마운트를 빼서 원심을 올려주신 다음에 뒤쪽에 있는 암대를 앞으로 밀어주시고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있는 게 저희 이중 잠금 장치예요. 큰 링과 작은 링이 있어요. 두 개 동시에 잡고 끝까지 체결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원심 노즐 마운트를 뺀 다음에 올려주시고 뒤쪽에 있는 암대를 앞쪽으로 옮겨주고 모터가 지나갔으면 다시 얘도 옮겨주시면 됩니다. 얘를 뺐으면 다시 넣어줘야지 안 흔들리겠죠. 동일하게 얘도 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앞쪽에 보시면 여기 수신기가 달려 있어요. 조준기에 있는 수신기가 동일한 모델이고요. 이 수신기가 항상 이렇게 기역자로 바닥을 바라보게 맞춰주셔야 가장 좋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펠러를 어느 정도 수평하게 맞춰주시면 모든 기체 준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체가 준비됐으면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야겠죠. 이 케이스에 보시면 사용하실 MK15 조종기가 들어있게 되고요. 조종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테나를 사선으로 세우시는 게 수신율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종기를 켜실 때는 앞에 중앙에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위에 불이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꾹 눌러주셔야 전원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핸드폰이랑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조종기 켜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파낙스 비행 시작 버튼이라고 있어요. 사용하시게 될 비행 버플 데메테르가 이렇게
접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칸이 몇 개 떠요. 설정, 농지계획, 수동계획, 자동비행, 관리, 계정.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건 이제 수동비행 되겠고요. 조종기가 정상적으로 켜졌다면 배터리를 드론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체결하기 전에는 커넥터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나 없나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물질이 있다면 청소 후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배터리가 반만 들어가도 전원이 들어와요. 하지만 이 상태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꾹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행 중에 진동으로 배터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이랑 기차 연결되면 조종기 상단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RTK 모델이기 때문에 조종기상에 핫스팟을 연결해 줘야 돼요. 핫스팟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시고 기체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핫스팟을 연결됐으면 조종기 상단에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이 뜨는 걸 확인 가능해요. 핫스팟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RTK를 잡아줘야 돼요. RTK를 잡으실 때는 우측 하단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쭉 올리면 조종기 설정이라고 있어요. 조종기 설정을 눌러주시면 밑에 엔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 엔트리 연결이라고 값을 넣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상단에 계정이에요. 개인 RTK 계정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매뉴얼에 설명된 대로 회원가입 해주셨으면 계정만 넣어주시고 밑에 값은 동일하게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조종기상의 좌측 상단에 점이 있는데 여기 깜빡깜빡거리면 RTK를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록불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RTK가 잡히게 되면 악성 개수 H30이 RH로 바뀌면서 지금 48까지 올라간 걸 보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RTK까지 잡았고 비행 준비가 종료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비행으로 설명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비행하기 전 조종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유의 있게 봐주셔야 될 게 좌측 상단 배터리, 기체에 연결된 배터리를 의미하고요. 현재 50% 남아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30%가 되면 조종기 상에서 경고 알람이 뜨고요. 20%가 되면 그 자리 그대로 착륙하기 때문에 30% 알람이 왔을 때 빠르게 기체를 끌고 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 미터가 표시되어 있어요. 0.0m 기체의 고도를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3.0m는 해수면 고도이기 때문에 비행하실 때는 특별히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기체의 속도 몇 미터 퍼 세크로 비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 있는 자 모양은 홈포인트와 기체 간의 거리예요. 홈포인트를 하면 배터리가 최초로 인가된 장소가 되겠고요. 배터리 인가 후 비행을 하게 되면 기체와 본인의 거리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여기 위성 모양은 GPS 위성이 얼마나 잡히고 있나 현재 RTK를 잡아가지고 RH50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시계 모양은 비행 시간, 작업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측에 있는 수도 꼭지 모양 요거는 현재 살포되고 있는 유량, 분당 몇 리터가 분사되고 있는지 의미하고요. 그 우측은 작업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는 헥타르 기준으로 표시가 돼요. 마지막으로 물방울 모양 얘는 지금까지 총 살포한 유량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4.5리터 살포한 게 표시됩니다. 얘는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행하시면서 이 값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MK15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전과 키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우측 다이얼 버튼이 있는데 얘는 원심 노즐 회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원심 노즐이 4개 다 동시에 회전하는 게 보이시고요. 왼쪽으로 좌측에도 다이얼 버튼이 있는데 얘는 양 조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제일 때도 이제 펌프 살포량이 조절되고요. 입제일 때도 개폐량이 조절됩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개폐량이 증가되고요. 좌측으로 밀어주면 양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가장 키를 하나 내리게 되면 자세 모드, 에띠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 AB 모드, 반자동 비행할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간 GPS 모드로 항상 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좌측에도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기본 값입니다.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AB 비행할 때 A점 찍고 B점 찍는 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하나 올리면 A점이 찍히고요. 2개 올리면 B점이 찍히게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AB키에 사용되는 토글 스위치는 이따가 AB 비행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실 A 버튼. A 버튼은 살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제일 때는 펌프 작동.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누르면 4개 동시 분사가 되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교차 분사는 A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삑 소리와 함께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교차 분사가 모두가 활성화되면 기체가 호버링 하거나 되게 됩니다.
그리고 B 버튼이랑 D 버튼이 있어요. 얘는 각각 고도 레이더, 장애물 레이더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사용을 원하신다면 눌러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C 버튼은 약지할 땐 따로 사용 안 하시고 입지할 때 임펠러 회전 버튼이 C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요 미는 버튼은 카메라 옆에 있는 라이트 버튼이에요.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측으로 밀어주시면 1단계, 2단계 하면서 라이트가 작동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키 설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체에 물을 넣고 방금 설명드린 키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약재를 넣으실 때는 약재통 상단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바뀐 거름망이 들어있어요. 거름망을 필히 넣어주셔야 원심 노즐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다. 물을 넣으실 때는 저희 파낙스가 기본적으로 방수가 가능해요. 기체에는 물이 들어가도 되지만 배터리, 전원 포트 쪽에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넣으신 다음에는 통을 확실하게 닫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거실 때는 잘 아시다시피 양쪽 키를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도 3.5m 정도 돼 있고요. 이제 바로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하실 때는 항상 기체 후면 초록색 LED를 바라보고 비행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A, 펌프키를 눌러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원심 노즐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4줄 동시 분사되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살포량을 늘리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다이얼 키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포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차 분사를 할 때는 A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정지 시 물이 안 나오고요. 좌, 우 이동할 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전진할 때 뒤에 2개에서 분사가 되고요. 후진할 때 앞에 노즐 2개에서 분사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다보면 방제 설정이라고 있어요. 방제 설정 클릭해서 내리면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로 돼 있고 얘를 줄이게 되면 분사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확인 가능해요. 요거 말고는 따로 설정을 건드리실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레이더 키가 작동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레이더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D 버튼이 장애물 레이더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물 거리를 8m로 설정해 놨습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기체 앞쪽에 있는 펜스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물까지 12m 남았고요. 지금 아까 설정해 놓은 8m에서는 키를 쳐도 기체가 전진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인식하게 되면 레이더를 끄고 다시 당겨 주시면 돼요. 다만 면제는 잘 잡지만 선제 같은 거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전선이나 얇은 나무까지는 너무 장애물 레이더를 맹신하지 말고 가시권 내에서 비행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반자동 비행인 AB 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 비행 같은 경우는 A점, B점, 직선상에 2점을 찍은 다음에 좌나 우로 그리드를 그리며 계속 비행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일단 원하시는 장소에 기체를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까 AB점 찍는 토글 스위치를 하나 올려주시면 A점이 찍히게 돼요. 조종기상에서 확대해보면 A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AB 비행을 할 때는 펌프가 자동으로 켜지게 돼요. 기체를 전진시켜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장소까지 기체를 이동시켰다면 왼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하나 더 올려주시면 B점도 찍히게 돼요. A, B점 2개 다 찍혔다 하면 모드 변경키를 GPS 모드에서 AB 모드 위로 하나 올려주시게 되면 조종기상에 이렇게 그리드가 끝없이 나옵니다. 이 그리드를 따라 계속 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상태에서 좌나 우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를 살짝만 밀어주시면 기차 자동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드 상에도 이렇게 기차 이동하고 살포하는 게 보이고요. 만약에 작업을 멈추실 때는 모드 변경키를 AB에서 GPS로 바꿔주시면 기차 정지하게 돼요. 작업을 멈추실 때도 이렇게 멈추셔도 되고요. 약재가 부족할 때도 기차 자동 호버링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GPS 모드를 바꾼 다음에 약재를 보충해 주시고요. 약재를 다시 보충했다는 가정하에 작업 중단 지점을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모드 변경키를 다시 AB로 올려만 주시면 중단점을 알아서 찾아서 마저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을 멈추실 때 급하면 이렇게 키를 쳐도 기차 멈추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모드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토글 스위치로 조절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이 AB 비행이 끝났을 때는 항상 이 점을 지워줘야 돼요. 이 점을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해당 땅에서 비행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비행을 하려다가 이 모드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장소로 기차가 날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종료되면 항상 AB점을 지워주는 걸 습관화 들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AB점을 지우실 때는 오른쪽 밑에 이 X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AB점 찍었던 토글 스위치를 위아래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AB점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B 비행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동 비행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농지 계획으로 먼저 들어가 주셔야 돼요. 농지 계획을 들어가 주시면 농지 구획과 자유 구획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농지 구획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농지 구획에 들어가 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할지 의미하는 거고요. 보시면 주로 사용하는 게 조종기, 드론, 지도 이 세 가지가 되겠어요. 조종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이 조종기를 들고 직접 점을 찍는 거고요. 드론은 날려서 드론 위치로 점을 찍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도, 조종기상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핑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 지도가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사용하시는 게 많이 편하실 겁니다. 지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조종기 화면상에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와요. 얘는 지금 엣지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고요. 얘를 눌러보시면 뭐 장애물 포인트 있고 교정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엣지 포인트는 말 그대로 각 필지의 끝점을 찍는다는 의미고요. 일단 저희 위치를 바탕으로 그럼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을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측에는 표시 눌러주시면 엣지 포인트와 안내음과 함께 1번 찍히게 돼요. 그리고 원하는 장소까지 보낸 다음에 2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동일하게 총 4개의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다 찍으셨으면 장애물 포인트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장애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요 원하는 비행 밖에 있는 장애물까지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비행 중에 장애물을 인식해서 작업이 멈출 수가 있어요. 해당 필지 같은 경우는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포인트를 작성한 다음에 밑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애물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누르면 가장 많이 있을 전신주를 한 번에 클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장애물 포인트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완료됐다면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를 하실 때는 항상 조종기와 핫스팟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보통 구획 이름 필지로 많이 하시지만 이번에는 테스트로 저장을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밑에 저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필지를 저장했으면 오른쪽에 있는 자동비행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동비행을 누르면 매핑한 땅들이 이렇게 좌측에 전부 나오게 될 거예요. 좀 전에 매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이 완료됐으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 면에 대한 경로들이 나오게 돼요. 보시면 조종기상에 주황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경로 1, 2, 3, 4 중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주황색이 1번 경로라는 의미고요. 들어서 다른 거 밑에 면을 선택하면 경로 2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 면에 따라 안전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경로 4번이 저희 있는 위치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안전거리를 조금 늘려주시면 그리드를 조금 더 멀리서 비행할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쪽도 펜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경로도 조절할게요. 그리고 경로에 대한 안전거리가 설정이 됐으면 폭도 조절 가능해요. 기체 비행하는 폭을 의미하고요. 보통 저희 원심 노즐이 실살포폭이 한 5에서 6m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에서 5m 정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4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듯한 논지는 괜찮지만 논지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다각형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드를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표시되는 S점과 E점이 각각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해요. 농지 상황이나
조종자 위치에 맞춰가지고 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은 이쪽으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중간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중요한 매개 변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매개 변수라 하면 기체 고도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속도를 몇 미터 퍼세컨로 할 건지, 분사량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고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설정해 볼게요. 5m 정도로 하겠습니다. 속도도 조금 천천히 2.5로 하도록 할게요. 분사는 50%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경로 업로드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방금 설정한 매개 변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정상인 거 체크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종기에 있는 데이터가 기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웨이포인트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얘가 완료되면 자동 비행할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륙, 작업 시작, 착륙, 홈으로 다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이착륙은 수동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기체 날려가지고 비행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동을 걸고 이륙해 주신 다음에 맵상의 시작점에 근접하게 기체를 날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물 레이더와 펌프는 자동으로 켜지지만 고도 레이더는 직접 켜주셔야 돼요. 고도 레이더 켜주셔야 본인 설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이 진행됩니다. 작업 시작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작업 시작을 누르면 설정된 항문에 따라서 비행을 시작하게 되고요. 자동 비행 중에 작업을 멈추고 싶을 때는 모드 변경키를 내렸다가 올려주시면 할 때는 아까와 동일하게 기체를 내려서 약제를 보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약제 보충하고 중단 지점 이어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보충했으면 다시 기체를 시동 걸고 남은 작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를 이륙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중단점이 표시가 돼요. 여기서 다시 작업 시작을 눌러주시면 중단점을 찾아서 기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남은 작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면 비행 완료라고 알람이 뜨면서 기체가 호버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기체를 끌고 가주시면 되고요. 현재 배터리 35%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 30%가 됐을 때 알람이 어떻게 뜨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가 30%로 바뀌었고요. 얘가 29%로 떨어지게 되면 알람이 나오게 돼요. 경고가 나왔으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빨리 기체를 내려가지고 착륙시킨 다음에 배터리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낙스 20T RTK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운용 매뉴얼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기체를 구매해 주시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교육을 다 드리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거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파낙스 20T RTK와 함께 성공적인 농사 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688-5344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톡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이담당입니다. 간혹 저희가 이제 새벽이나 주말에 통화가 안 되셔서 힘드셨은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낙스에 대한 긴급 조치 방안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연락 주시는 게 충전기 사용하실 때 충전이 안 된다 라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작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충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희 다간 3000H를 사용하실 때는 시작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저희 배터리 상단에 있는 삼각형에서 경고 표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쪽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제 경고등이에요. 순서대로 이제 하얀색, 주황색,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얀색 불이 나오는 경우는 배터리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나오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더우면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추우면 히터가 있는 장소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주황불은 셀간 배터리 전압 편차가 생겼을 때 발생하게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배터리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BMS가 셀 편차를 잡아주지만
간혹 요 셀이 밸런싱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배터리 안에 동봉해드리는 요 밸런싱 케이블을 사용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충전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한 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충전해 주시고 보관 모드로 방전해 주시고, 그래도 떠 있으면 다시 한번 충전해 주시듯이 반복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정도가 심해졌을 때 나오게 되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편차가 커졌거나 그럴 때는 배터리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원인 파악부터 해주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개 다 불이 들어온다, 이거는 BMS가 고장났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고 AS 입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플 사용 중에 지도가 안 나오거나 RTK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종기상에 핫스팟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도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RTK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조종기 보시는 상단에 카메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카메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화면을 내려서 와이파이 설정 쪽에 가주시면 이더넷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텐데 만약에 꺼져 있으면 켜주시고요. 켜져 있더라도 얘를 껐다가 한 1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켜주시면 카메라 화면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면 사실 한번 재부팅 하거나 아니면 시동을 해서 이륙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송출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거를 다 해봐도 안 된다 하시면 이쪽에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 중에서 FBV라는 앱이 있어요. 이쪽에서 화면이 나오면 카메라는 정상이고 여기서도 화면이 안 나온다면 카메라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희 AS 입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를 사용하시다 보면 드론 방향 이상 혹은 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각도가 이상합니다. 이런 경고문구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체에 배터리 연결한 상태로 기체를 이동하셨거나 혹은 위쪽에 가림막이 있어서 GPS가 다른 곳으로 뛰거나 했을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드론을 이동해 주시고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TK 잡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RTK 잡는 법은 아시다시피 오른쪽 하단에 설정 누르시고 조종기 설정에서 엔트리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나머지 값들은 다 넣어 놓을 거예요. 유저 부분만 고객님 개인 계정 아이디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확인만 눌러주시면 RTK가 잡힙니다. 만약에 확인을 눌러도 RTK가 잡히지 않는다 하시면 이쪽에 있는 핫스팟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RTK 같은 경우는 기체에 배터리가 빠지고 다시 연결하면 다시 또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연결할 때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들어온 기체를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키를 안쪽으로 확실하게 모으지 않으셨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종기 보정이 틀어져서 정확한 값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정 들어가셔서 채널 설정을 가보면 조종기 보정이라고 있어요. 조종기 보정을 누르신 다음에 안내문에 맞게 확인 눌러주시고 이 모든 키들을 최소값, 최대값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키들도 한 번씩 눌러줬다가 꺼주시고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채널들이 150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러면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꼽으면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교차 분사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입재기를 사용하는데 입재 개폐나 회전이 잘 안 된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드론 유형 들어가서 원하는 유형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재를 쓰실 때는 더블 펌프 눌러주셔야 되고요. 입재를 쓰실 때는 입재기로 눌러주셔야 돼요. 원하는 상황에 맞게 이 유형을 맞춰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로그아웃 하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가입해드린 아이디가 로그아웃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따로 로그인을 해주셔야겠죠. 저희가 보통 핸드폰 번호로 해드리는데 이쪽에는 국가 번호를 한국 플러스 82로 맞춰주시고 핸드폰 번호를 01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8자리까지 확실하게 넣어주시고 패턴도 저희가 당시에 설정해드린 대로 입력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을 하실 때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비행 중에 기체가 고도를 정상적으로 잘 못 잡거나 수신율이 안 좋다고 조종기에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쪽에 보시면 기체 앞쪽에 안테나가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있고요. 얘를 기역자 방향으로
지면을 향하게 놔주셔야 올바른 안테나 위치가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들려져 있으면 주파수 교란이 일어나서 기체가 고도를 정상적으로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신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종기에도 똑같은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얘도 케이스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사용하실 때는 얘를 사선으로 세워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수신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를 작동하실 때 A 버튼을 한 번 눌러서 4개 동시 분사를 하시거나 A 버튼을 꾹 눌러서 교차 분사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펌프가 이제 두 쪽은 나오는데 뭐 앞에 두 쪽은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A 버튼 한 번 눌러서 동시 분사 해주신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살포량이 있어요. 방제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분사 퍼센트가 있습니다. 얘를 대략 한 10% 정도로 약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펌프를 작동해서 한 10초 정도 켜놓으면 펌프 내부에 호스되어 있는 에어가 빠지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원심 노즐이 잘 안 돌거나 뭐 고착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셔서 내부 약재가 굳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심 노즐을 관리하시는 방법은 약재 분사하신 후에 약통에 깨끗한 물 20리터 가득 채워가지고 한번 살포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씻겨나가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제를 하시고 나면 기체 청소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기체에 고압수를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 물수건이나 물티슈 같은 걸로 기체 표면을 닦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데는 물이 묻어도 되지만 확실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이번 긴급 점검 외에도 기본적인 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촬영해둔 영상이 있어서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파낙스 20T를 사용해 주시는 농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현장에서 긴급 조치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대표번호 1688-53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설의 장성입니다. 드디어 저희 파낙스 20T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게 됐습니다. 역시 그 품질은 한국에서 인정받으면은 이거 어디 가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까다롭잖아요. 그쪽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의 방문을 통해서 제품을 만져보시고 비행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셔서 일본 고객분들께서도 만족스럽게 파낙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쿠마모토에서도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파낙스 제품을 선택을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파낙스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やはり日本の、農家さんの田んぼ畑に、最もサイズ的にも適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ところと、あとはコスト的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선 조립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스케치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는 걸로.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우선은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조종기가 유니아시 7이라는 이 조종기로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MIC라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KC라고 그러죠. 인증이 나와 있는 조종기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저희가 다 매뉴얼을 다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도 이걸 보시고 빠짐없이 기체를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다 했고요. 또 오신 분이 또 조립을 잘 하신다고 합니다. 조립을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완성하고 현장에서 비행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엔지니어 분께서 굉장히 그 조립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 FPV 레이싱도 하시고 드론 조립도 꽤 많이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립 교육은 굉장히 수월하게 끝났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 일본어를 또 이상하게 하는 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펌프라든지 기타 작동 설명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한번 비행하는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낙스를 조립을 해보셨는데 조립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フライトコントローラーがそれぞれ別だったりとか、モーターの固定とかもですね、シンプルに作られてるから機体の軽量化コンパクト化っていうのにすごいしっかりこだわら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てて、組み立てやすかったですし、今後も組み立てていくのがすごく楽しみです。パナックスを100点とするならば、よくても60、それぐらいいいドローンかなと思いました。たくさん、売っていけるように作ります。私も飛ばさせてもらってすごくいい機体だなと思ってます。コンパクトで20リッターという容量が確保できているというのがすごく魅力的だなと思ってて、そのサイズ感というのが、日本の農家さんの圃場にすごく適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なのでそういった、良い点というのをしっかりSNS であったりとか YouTube であったりとか、まずは我々もしっかり運用をしながら PR 発信をしていっ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저희도 일본 판매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일본 현지에 가서 시연해야 된다 그러는데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오늘 일본 고객분과 파낙스 20T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명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일본에서도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파낙스 20T가 멋지게 농지를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